어서 오십시오. 고품격 정치 토크의 세계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성급 정치 맛집 메인 셰프 소개합니다. 깨어있는 정치지성 15,000보 못 걷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현역입니다. 전 실장, 전 장관, 박지원 전 국정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이제 걷습니다. 네, 이제요? 15,000보 못 걷잖아요. 그렇지. 걷기 시작했습니까? 네. 네. 이제 화장실 같은 건 걸어서 갑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자, 곧 15,000보 걷습니다. 국민의힘은 못 걷더라고요. 국민의힘 어떻게 됩니까? 국민의힘 오늘 사법부의 절묘한 판단으로 네. 미사일 맞고 완전히 콩가루 집안 돼버렸죠. 이거 비상 상황이에요. 비상 상황이 아니었는데 비상 상황이 돼버렸네요. 비상 상황이 됐죠. 네. 나는 결과적으로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네. 했지만은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었다. 그죠. 네. 그리고 윤석열은 다시 예. 죄송합니다. 이준석은 다시 떴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준석이 뜨고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력엔 타격을 입었는데, 근데 국민의힘 계속해서 이준석 리스크, 이준석과 싸우면서, 전 대표와 싸우면서 계속 이렇게 갈 겁니까?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됩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해결의 방법은 제가 볼 때 네. 억울하더라도 네. 윤핵관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물러가줘야만이 네. 해결되고 특히 이준석 전 대표를 진정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물러나면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해결의 기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맨 먼저 이 비상사태가 아닌 때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역시 정치력이 있어요. 네. 이분이 간단하다. 원내대표가 물러가고 새로 선출해가지고 그분이 비대위원장을 맡으면 다 되는 거지. 네.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네. 저도 그 방법이 제일 좋다라고 네. 했는데 말씀하셨어요. 무리수를 쓰다가 결국 사법부로부터 네. 미사일 맞았죠. 폭탄 맞아버린 거죠. 네. 그러면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물러난다고 이준석 전 대표가 가만히 있을까요? 지금껏 쉬지 않는 분인데.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지혜로운 분인데 요즘 나이 37. 네. 우리가 볼 때는 뭐 버르장머리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은 그 젊은 세대는 뚜렷한 개성을 가지고 있고 네. 자기들의 진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기왕 얘기 나왔으니까. 네. 37의 핀란드 총리. 예, 신나마린 네. 총리. 네. 어떻게 보세요? 나도 사람이다. 네. 즐거움이 그립다. 네, 재미가 그립다. 총리에게도 밤이 필요하다. 네. 얼마나 멋있어요. 멋있습니까? 예. 그러면 저는 거기에 한 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고 위기 상황인데 그래도 파티를 즐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시는군요. 그렇기 때문에 총리의 품격 때문에 네. 핀란드에서 상당한 비난도 받지만은 네. 전 세계 여성들은 우리나라 제가 만나본 여성들도 핀란드 총리 멋쟁이다. 네. 이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핀란드 총리 그리고 예. 김정은 네. 37입니다. 다 37입니까? 이준석 37. 37입니다. 네. 이 사람들이 쉬운 청년들이 아니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35050님 역시 정치는 재미가 있어요 얘기합니다. 정영원님 국민의힘은 이제야 비로소 비상 상황이니 비대위를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원내대표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 체제로 가지 않고 물러서면 어느 정도 해결책이 나올 거다. 지금 현재는 사법부의 결정 때문에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사퇴를 하겠다 네. 하고 후임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네. 그 원내대표에게 직무대행도 넘기면서 물러가면 다 정리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준석 지금 조영 비대위원장 네.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는 사법부에 이의 신청하겠다? 방법 안 되죠.
안 되죠. 네. 사법부란 게 자기들이 한번 결정한 문제를 다른 재판부에서 이의 잘 안 받아줍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혼란. 이게 정치를 네. 법치로 가지고 가려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정치를 법치로, 정치를 법원으로 가지고 왔다가 지금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네, 정치를 미사일 맞고 콩가루지만 낸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국민의힘 그 네 분도 좀 정리될 거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근데 그리고요. 네. 지금 보면은 MBS 여론조사를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윤핵관과 함께 가야 된다가 예. 73%예요. 함께 가지 말아야 된다. 가지 말아야 된다. 네. 거리를 두라 하는 네. 것이 73%고요. 네. 함께 가야 하는 데가 14%예요. 예. 국민의 뜻도 거기에 있잖아요. 예.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왜 그렇게 좀 결단을 빨리빨리 내려야 되지? 그건 말해. 어제도 보세요. 사상 초유로 연찬에 대통령께서 당, 정, 네. 대 다 모여가지고. 다 모여서 이제 참 거기서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국제 정세나 과거 정권의 핑계를 댄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먹히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민생, 국민을 위해서 전심하자.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하면서 그 좋아하는 술 한잔 하지 않고 대통령도 네. 오미자로 대신했는데. 권성동 의원 보세요. 네. 끝나고 나서 뒤풀이 해가지고 술 마시고 했다고 지금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굳이 또 술까지 마셔야 돼. 술이 그렇게 맛있나요? 맛있죠. 맛있어요? 네. 저는 지금은 안 먹습니다만은 과거에 많이 먹어봤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됐든 지금 다 우리도 의원 연찬에 가면 해요. 네. 그렇지만 지금 그렇게 뭐 비상시국 수혜다 아니에요. 뭐 네. 비상시국이다 해가지고 하는데 네.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저하고 같이 법사위원 오래 했는데 참 유능해요. 네. 법사위원장도 잘하셨어요. 특히 그분이 박근혜 탄핵 때 네. 검사 역할을 잘했죠. 굉장히 훌륭하게 해가지고 헌재에서 네. 박근혜 탄핵을 받아냈다고요. 네. 네. 거기까지 잘했는데 이게 지금 윤핵관 가서 정권을 잡으니까 겸손하지 못하고 그렇게 네. 입만 버리면 여당 원내대표가 협상 파트너인 민주당을 향해서 그렇게 강공을 하는 것을 보면은 네. 나는 그때도 좀 저건 너무한다. 네. 제가 원내대표를 3번 해봤지 않습니까? 제 파트너가 김무성 원내대표였는데 네. 그 김무성 대표가 여당이었어요. 예. 제가 잘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늘 저한테 져주는 거예요. 항상 얘기하고. 그렇죠. 네. 항상 토론하고. 예. 1719. 네. 참 제가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미안하지만은 네.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 자기들이 당선시킨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억울해도 네. 물러가라. 물러가라. 예. 1719님 과연 권 대표, 권성동 대표 사퇴할까요? 절대 안 할 것 같은데요. 결국은요. 민심이 정해주는 겁니다. 예.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께 함께하지 마라가 73%고 네. 함께 해라가 14%면 윤석열 대통령이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 난국을 해결하는데 또 이준석 전 대표의 입을 좀 봉하려면은 좀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22일에서 24일 조사했습니다. 윤 대통령 윤핵관 측근과 거리를 두어야 된다. 73% 응답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누리집 참고하면 됩니다. 지난주에요. 아니죠. 이번 주에 계속 좀 불거졌는데 김혜경 씨 관련해서 김혜경 여사 관련해서 특검법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뭐 국정조사하자 이런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네, 김건희 여사 향해서 특검법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에서. 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저는 우리 이제 민주당도 네. 이재명 대표가 확실하잖아요. 네. 또 이재명 대표의 김혜경 여사의 법카 문제 네.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
지금 현재 김건희 여사의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야당으로서 한번 가져볼 만한 카드다. 카드로.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어제 네. 기자회견을 하면서 네. 그건 아니다. 네. 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처지는 아니지만은 정치적 카드로는 괜찮았는데 저는 한번 써볼 만하다. 예. 국정조사도 한번 써볼 만하다. 네. 그런 생각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 팬카페에서 대통령 동선 유출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구 시장에 가시긴 가셨더라고요, 대통령이. 네. 그런데 이 김건희 여사 문제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 잘 보필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잘 못하고 있죠. 팬카페는 국민이면 다 없애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도 누차 그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안 없애고 있는 것은 진짜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준비하는가 이런 생각도 갖게 해요. 그래요? 네. 그런데 사실 서문시장, 대구 서문시장은 보수 대통령 후보나 대통령들이 네. 가서 길을 받고 오는 거예요. 네. 한반. 네. 그런데 더 한심한 것은 대통령실에서 건희 카페 그 유출 문제들을 얘기를 하면서 네. 대구에서 아름아름으로 다 알려졌다. 예. 거기에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아니 내 카톡방에 네. 8월 10일부터 돌아다니더라. 네. 이건 도대체 대통령의 경우 안전은 국가안보의 제1호 사항입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그렇게 방만하게 유출시켜 가지고 이것저것에 다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대통령실이 참 한심하다. 네. 준비가 안 됐다. 예. 이건 책임져야 된다. 네. 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 주변에 있는 당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잘못하고 총체적 난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그 100일 취임 기자회견 때도 조금 그 후로도 네. 도스태핑 즉석 회견 같은 게 좀 대통령 말씀이 달라졌더라고요. 예. 어젯밤에도 예.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 지금 국제 정세가 어렵잖아요. 네. 과거 정권, 즉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지금까지 전부 책임이다. 뭐 사정정국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핑계가 되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나는 야 오늘 진짜 저 말씀이 국민들한테 가장 다가오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도도 올라가겠다. 말 잘했다. 네, 국민들도. 저는 어제 제 페이스북에다도요. 이건 진짜 잘했다. 네. 이렇게 했는데 그 건희 카페 네. 또 뭐 권성동 네. 술 마시고 네. 또 어떤 작가의 외모 이지성 작가의 네. 그 여성 4인방. 네. 재밌는 게 윤희숙 전 의원은 자기 친구들한테 너는 미인 4인방도 못 들어가냐 그렇게 조롱받는데요. 이게 외모 가지고 그 말씀이 돼요? 거기다가 지금 오늘 이준석 법원에서 미사일 맞아버리니까 이게 허둥지둥하는데 이런 때일수록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거예요. 지금 호랑이한테 물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물려가고 있죠. 네. 그래요. 네. 살아남을까요? 남아야죠. 그렇습니까? 네. 4861님 역시 정치평 재밌습니다. 얘기합니다. 박지원 전 원장의 평은 언제나 뼈를 때린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속된 말로 그렇습니다. 감사원이 최근에 유독 주목을 받습니다. 감사원에서 그 감사원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감사원장이 네. 감사원의 존재는 대통령 국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있다는 그게 감사원이에요? 아부원이지? 대통령 아부는 하는 그 감사원이 감사원이냐? 그렇죠.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편에서 정부 기관 공무원들 감사하는 게 그게 감사원의 사정기관의 역할 아닙니까? 최고봉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검찰도 감사하고 네. 국세청도 경찰도 국정원도 다 감사하는 감사원장이 감사원만 바로 서면은 대한민국 바로 서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게 대통령 국정 성공시키기에 돕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정치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현희 권익위원장, 네. 방송위원회 이건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아부원입니까? 아버지죠.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당원 개정안 이렇게 또 통과시켰습니다. 왜 굳이 지금 당원을 바꿔야 됩니까? 저도 그건 좀 무리수다. 그건 좀 안 하더라도 방법이 있고 또 지금 윤석열 정부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절차를 잘 지켜라 뭘 잘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요 여당보다도 대통령실보다도 야당인 민주당의 도덕성은 훨씬 높아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좀 그 중앙위원회도 뭐 5일 전에 공고를 해야 되고 이런 그 절차적 하자를 무릅쓰고 꼭 그걸 할 필요가 있는가 하려면은 이재명 대표가 당선돼서 해도 되지 않느냐. 저는 그래서 좀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지금 민생 얘기하고 경제 얘기하고 국민만 바라보고 어떤 얘기를 하고 있으면 국민의힘이나 지금 정부보다 훨씬 점수를 딸 수 있는 그런 좋은 대목이기도 한데요. 그렇죠. 강한 야당이 있으면은 강한 정부가 들어설 수 있어요. 예.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어떻게 됐든 저렇게 헤매고 있지만은 네. 그래도 우상호라는 지도자가 그 비대위원장을 해서 지금 수습 다 돼가 있는데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어차피 확대명 아니에요? 네. 내일 모레 당대표가 되면은 국회의원, 당직자, 당원 지지 세력을 딱 단결시켜서 한번 각을 세우고 윤석열 정부에 잘하는 것은 돕고 네. 잘못하는 것은 야당답게 싸워서 고쳐나가는 그리고 개혁에 앞장서는 그런 민생정당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데 일단은 김혜경 씨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 관련된 경찰 조사가 먼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뭐 경찰이 김혜경 씨의 명예도 있고 네. 경찰의 자존심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밝혔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나 공권력이 자꾸 선택적으로 적용되면은 안 된다 이거죠. 네. 도이치모터스는 왜 안 하고 네. 자꾸 뒤로 미루고 김혜경 법관은 빨리 하냐고요. 검찰이 지금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소환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것은 뭐 제가 페이스북에 네. 압수수색 당했던 그 핸드폰을 돌려받았다. 네. 아마 이러한 것이 진행되면은 나한테도 그 소환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했더니 전부 그러는데 아직까지 아무 연락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어떤 혐의인지도 아직 모릅니까? 그것은 고발장을 받아보았습니다. 봤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러나 네. 뭐 싸울 건 싸우고 할 말은 해야죠. 알겠습니다. 한미 연합훈련 시작됐고요. 북한도 굉장히 조금 긴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북 관계는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강대강으로 가고 있고 지금 한미연합사 훈련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연대급 이상 대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과민 반응만 안 했으면 좋겠다 예.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네. 북한도 코로나가 다시 확진자가 나오고 해서 상당히 복잡한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은 저는 그냥 넘어갈까. 그래서 참 이번 주말도 네. 좀 잘 우리 군 당국이나 정보 당국에서 촉각해서 잘 보고 한미 간에 서로 협력을 잘 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 같습니다. 이번 주에 한중 수교 30주년이 기념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도 김대중 대통령 때 한일 관계가 제일 좋았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갔다 얘기합니다. 중국도 비슷한 얘기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외교력이 한중 외교력이 가장 잘 통했고 관계 좋았다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조금 한중 관계도 조금 서먹서먹한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한미 동맹 관계는 굳건합니다. 네. 그리고 한중 관계는
이 군사적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 안보 면에서도. 네. 왜냐하면은 북한 핵 문제나 북한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것은 그래도 헬맹인 중국이거든요. 네. 그러한 면에서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한중 경제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지금 G4 여기에 우리가 가입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런다고 하면은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저는 펠로시 하원 의장이 서울에 왔을 때도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꼭 만나라. 네. 만나셔서 한미동맹도 이렇게 굳건히 하지만은 우리는 중국과 이런 관계다. 예. 그리고 특히 지금 반도체만 하더라도 홍콩과 중국에 61%를 수출하는데 네. 우리 경제 협력 문제에 대해서 당장이 필요하니까 네. 공급망이나 여러 가지를 좀 설명을 해서 미국에도 길을 틀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네. 또 만나지는 않았어요. 예. 만나지는 않고 제 정치 구단증만 내놓으라고 지금 난리인데 네. 아무튼 저는 한중 30주년이 됐는데 네. 그래도 박진 외교부 장관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서 할 말 하고 들을 말 듣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한중 관계를 돈독히 했듯 윤석열 정부에서도 한미 동맹도 굳건히 하지만은 한중 경제 협력을 넘어서 안보 문제에도 협력이 잘 될 수 있도록 외교를 잘 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시 국내 정치로 넘어와서 국민의힘이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뒤로 물러나야 된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도 물러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렇게 해도 네.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에 공격을 하고 네. 윤석열 대통령한테 미사일 쏘면은 네. 이제 국민들도 과유불급입니다. 지나치다. 네. 그래서 역풍 맞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37살 그 젊은 사람들의 지혜가 보통 지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죄송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도 그 자리에서 이제 캄다운 해줘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 원내대표를 새로 뽑고 그러면 당대표는 언제 뽑습니까? 다시 이준석 대표가 컴백합니까? 저는 그러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저는 상당히 유승민 전 의원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국민들은 아직 국민의힘 당심은 유승민, 이준석이 조금 떨어져요. 네. 그렇죠. 민심은 압도적으로 네. 차기 당대표로 유승민, 이준석 네. 두 분이 합치면은 거의 과반수에 육박하는데 네. 그 유승민 당대표를 내세우는데 이준석 전 대표도 앞장서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까요? 그러세요?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예. 네. 건강 잘 챙기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정치 맛집 여기서 닫겠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